하늘 소풍. 좋은 삶 부여받아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 속에 나날이 행복했네. 사내로 성장하여 당신을 만나고서 세상의 모든 행복 한없이 느꼈음. 소중한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꽃같은 젊은 시절 우리가 함께하니 자식은 성장하여 하나둘 떠나가고 어느새 남은 것은 또다시 당신과 나. 지나온 시간들을, 추억 속 그날들을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만 남는구려. 못해본 그 한마디 당신께 고맙구려. 지금껏 함께해줘 고맙네 이 사람아. 세월의 흔적 따라 하나둘 늘어나는 당신의 주름살을 무심코 쳐다보니 이 못난 나를 만나 고생만 시킨 듯해 참말로 미안하오. 미안해 어이할고. 좋은 건 기억하고 나쁜 건 잊으시게. 내 잘못 용서하고 남은 생 행복하소. 나 먼저 하늘 소풍 떠나가 있을 테니 당신은 좋은 세상 천천히 놀다 오게. 이 세상 모든 행복, 이 세상 모든 기쁨 천천히 누리면서 즐기다 오시게나. 고맙고 미안하오. 한평생 함께해줘. 먼 훗 날 다시 보세. 못난 날 용서하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고릴라 책읽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다산 정약용의 편지와 함께 작가의 생각이 담겨진 책. 제목은 다산의 마지막 편지이고요. 지은이는 박석현, 출판사는 모모북스입니다. 이 책에서는 다산이 유배 시절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보낸 그 편지를 소개하면서 챕터마다 작가의 심오한 인생의 지혜와 철학이 담긴 그 내용들을 모자람도 없고 또 더 지나침도 없이 잘 정제된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지혜와 처세술이 담긴 소중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라. 스스로의 인격을 엄격하게 갈고 닦았다면 그가 사귀는 법도 자연스레 단정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기질로 인생의 목표가 비슷하게 되어 서로 찾게 마련이니 억지로 사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불효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간에 극진히 아끼지 않는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말거라. 사람이 진면목을 버리면 그가 가정에서 하는 행실을 관찰하면 된다. 나는 벗을 사귐이 온당치 못한 나머지 마치 화살촉을 갈고 칼날을 담근질하여 나를 해칠 궁리만 하는 이들이 사방에 널렸는데 이들 대부분이 예전에 나와 친교를 맺었던 사람들이다. 나는 이 일로 친구 사귀는 법을 비로소 깨달았다. 다산의 편지 중.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며 수시로 만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는 늘 올바른 선택만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다산의 글처럼 스스로의 인격을 엄격하게 갈고 닦아야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된다. 학창시절에 만나는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초, 중, 고등학교를 지나 대학에서 만나는 동창들이 내 인생의 가장 오랜 친구로 남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라고 하여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래된 친구라는 것이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만 오래되었지 졸업 후 연락도 몇 번 하지 않은 그저 동창생 정도로 머무른 그저 그런 인연도 무척이나 많다. 오히려 나는 사회에서 만나 인연을 맺은 친구들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한 경우가 많다. 학창시절에는 친구는 동갑이라는 공식이 성립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가 굳이 동갑일 필요는 없다. 유호성과 장동건 주연의 영화 친구를 보면 친구는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벗이라고 한다. 오래 사귀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사회생활을 하며 만난 동갑이 아닌 친구들과의 관계를 두고 생각한다면 학창시절 동창생들보다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위로 30살, 아래로 30살 정도의 차이가 나는 친구들과 교제를 하며 살아왔다. 나이 많은 친구에게는 그 나름대로 배울 것이 있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에게도 배울 것들이 충분히 있었다. 친구는 나이를 초월한다. 사람은 젊은 때는 선배들과 어울리고 나이가 들면 후배들과 어울려야 하는 법이다.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주역들과 어울리며 스스로를 나이 들게 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어가며 너무 많은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선별하여 어느 정도의 새로운 인연은 만들고 우정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새로운 열매는 새로운 가지에서 열린다. 백날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매번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만 한다면 어제와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하기가 힘든 법이다. 새로운 일은 새로운 인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법이다. 학창시절이건 사회생활을 하면서건 부디 좋은 인연을 잘 만들어 그와 내 인생에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 아울러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많은 인연들 중 참으로 중요한 것이 남녀 간의 만남이다. 좋은 남자는 좋은 여자로 인해 만들어지고 좋은 여자 또한 좋은 남자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자든 남자든 이성을 잘못 만나 패가 망신하는 경우를 자주 접할 수 있다. 그러니 부디 좋은 이성을 만나 행복한 평생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좋은 이성을 고르는 방법은 스스로가 선택해야겠지만 참고가 될까 하여 힌트를 조금 공개한다. 1. 성품이 좋은 사람. 사람은 사계절을 겪어보아야 알 수 있는 법이라고 한다. 짧은 연애를 통해 내 인연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빠른 이별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계절이 지나보면 자연스레 알게 된다. 작정하고 속이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사계절을 두고 보면 성품이 드러난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사계절을 겪어보면 상대를 알 수 있으니 이를 기억해야 한다. 성품을 알았다면 그 이유는 스스로가 잘 판단할 일이다. 사이코패스도 많지만 더 무서운 것은 소시오패스다.
소시오패스는 무조건 걸러라. 2. 어른에게 잘하는 사람.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들이 많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는 사랑과 정성을 기울이며 무척이나 잘 대한다. 하지만 막상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며 그중 어른을 대하는 태도를 자세히 관찰해보자. 어른에게 예의 바른 사람 치고 어긋난 사람 없다. 하는 척 하는 것과 정말 내면이 드러나게 하는 것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눈을 평소에 기르도록 해야 한다. 3. 사소한 것으로 시비가 붙거나 싸우는 상대를 경계할 것. 연애 시절 사소한 것으로 자주 시비가 붙거나 그것이 싸움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필시 결혼 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애초에 평생을 그렇게 피곤하게 살기로 작정을 했다면 말리지 않겠으나 보다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성격이 모난 이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 또한 사계절을 만나보면 알 수 있다. 물론 내 성격이 모나지 않았는지도 수시로 자가 진단을 해야 한다. 4. 너무 예쁘거나 잘난 이성에게 매료되어 이성을 잃지 않도록 할 것. 아름다운 장미에는 가시가 있는 법이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라면 다른 이에게도 보기 좋은 법이다. 예쁘거나 잘난 사람은 본인이 잘난 것을 안다. 그로 인해 자존심이 셀 수도 있고 콧대가 높을 수도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외모도 잘났고 내면도 잘난 것이겠지만 그런 이성을 만나기는 무척이나 힘든 법이다. 그런 이성을 만나고 싶으면 우선 스스로를 갈고 닦아 그런 이성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거기 걸맞은 상대를 만날 수 있다. 변진섭 가수의 노래 희망사항 마지막 구절을 떠올려보자. 그런 여자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5.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늘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술을 권하는 친구보다 책을 권하는 친구를 만나야 한다.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만나서 손해볼 일이 없다. 독서를 해서 얻는 지식과 기억을 통해 창조와 상상력이 만들어지고 그것은 나를 형성하는 자원이 된다. 독서는 나를 좀 더 나답게 만드는 일이다. 그러니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상대를 만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만일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고 아이들 또한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살아가며 만나는 좋은 친구들 중 동성 친구들도 중요하나 이성 친구도 가려 사귀도록 하여 내 인생의 소중한 유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 자고로 초록은 동색이고 유유상종이라고 하였다. 좋은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늘 스스로를 갈고 닦는 것이 좋다. 스스로를 갈고 닦음에 있어 게으름이란 있을 수 없다. 쉼과 게으름은 분명 구분되는 것이니 적당히 쉬었으면 이제 또 움직이자. 갈수록 세상이 밝아지고 좋아진다. 밝게 빛나는 세상 한 구석에는 분명 밝은 빛과 대조되는 어둠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밝아진 대신에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졌는지도 모른다.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기 위해 이토록 친구를 갈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좋은 친구를 만나라. 그와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스쳐가는 인연은 그냥 보내라. 사람이 집안에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은 그것에 화기가 돌도록 하는 일이다. 일가끼리 자리를 같이 한다거나 가끔 친한 손님이 찾아오면 기쁜 마음으로 맞아 대접해야 한다. 하룻밤이라도 더 주무시고 가게 하여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어야 한다.
재앙과 복의 이치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도 오래도록 의심해왔다. 충과 효를 다한다 해서 꼭 화를 면하는 것도 아니고 방종하는 놈이라고 해서 꼭 팔자가 사납지만도 않다.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길이라 군자는 애써 착하게 살아갈 뿐이다. 이 늙은 아비가 세상살이를 오래 경험하였고 또 어렵고 험난한 일을 여럿 겪어보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두루 알게 되었다. 무릇 천륜의 야박한 사람은 결코 믿을 수가 없으니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가 비록 충성스럽고 인정 많고 부지런하고 인접하여 온 정성을 다해 나를 섬겨주더라도 그들은 끝내 은혜를 배반하고 의리를 잊어먹는다. 아침에는 따뜻이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갑게 변하고 만다. 그러니 절대 가까이 하지 말거라. 타산의 편지 중 인연이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인연은 아니다. 요즘은 너무 쉽게 만났다가 너무 쉽게 헤어진다. 쉽게 만든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인연은 상대도 나를 쉽게 대하고 그만큼 나도 상대를 쉽게 대하기 마련이다. 쉽게 만든 인연은 가볍다. 서로의 득실을 생각하며 만든 인연일지도 모른다. 가벼운 데다 득실을 생각하니 인연이 깊지 못하고 서로가 따지게 된다. 가볍게 만든 인연이라 서로가 서로에게 별 미련이 없다. 예부터 사람은 사계절을 만나보아야 한다고 했다. 계절의 흐름을 지나 곡식이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연명하는 것이다. 하물며 입으로 들어가는 곡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배불리 할 수도 있는 인연을 어찌 쉽게 만든단 말인가. 쉽게 만든 인연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릴 경우가 많으니 애당초 가벼운 인연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인연을 맺어서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 늘 인연을 맺음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 나는 늘 혼자서 마음을 주고 진심을 쏟아부은 다음 혼자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진실하지 않은 사람과는 인연을 맺지 않으려 한다. 진실한 사람과 진실한 소통을 해야 좋은 인연으로 이어져 오래 간다. 그러니 그저 사람들을 많이만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다. 그들이 다 인연이 아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지만 옷깃만 스친 사람들까지 모두 인연을 맺을 필요는 없다. 스쳐가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인연으로 만들려 하다 보면 정작 좋은 인연에게 소홀할 수 있다. 인연을 너무 헤프게 맺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함을 늘 명심해야 한다. 시간의 유한함을 생각한다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따져보고 이를 반드시 기회비용으로 연결하여 생각해 봐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쳐가는 인연은 무심코 지나쳐야 한다. 평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헤프게 맺어놓으면 정작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잃는 것이다. 단지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좋지 않은 인연들로 인해 내 삶이 피해를 입는다. 그렇게 피해 입은 시간과 감정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지 못한다. 몇몇 진실한 인연들만 있어도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누가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낸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결코 없다.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적이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을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시간과 돈, 능력 등
주어진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간은 다양한 기회 모두를 선택할 수가 없다. 선택할 것과 버릴 것을 신중하면서도 빠르고 과감하게 판단해야 한다. 어떤 기회의 선택은 곧 나머지 기회들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 그 기회 중 참으로 소중한 것 하나가 바로 인연을 맺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세상을 살아오며 귀한 인연들을 많이 만났다. 그리고 인연들 중 좋지 않은 인연 또한 제법 있었다. 좋지 않은 인연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 인연을 정리하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인연이 아닌 인연들로 인해 얻은 것과 버린 것들을 생각하며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사람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상대가 작정하고 가면을 쓴 것인지 가리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 나이가 들며 조금씩 더 사람을 가려 만나는 법을 자연스레 알게 되었다. 그것이 연륜인가 보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격식을 차려 대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본디 자주 보면 귀한 줄 모르는 법이고 귀한 것도 자주 대하다 보면 예사롭게 여기게 마련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러하고 물과 공기 또한 마찬가지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같고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다. 음식은 지금이 우리 육신을 만들지만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인연은 나의 내면 형성에 큰 틀을 마련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려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각은 불가원을 기억해야 한다. 서로 간의 거리가 참으로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늘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 해서도 안 된다.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마음의 거리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다. 마음의 거리를 두며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며 인간관계의 큰 지혜로 적용될 것이다. 남녀간의 만남이 그러할 것이고 친구나 선후배와의 만남도 그러할 것이다. 너무 허물없이 대하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자칫 나의 밑바닥까지 상대에게 다 들춰질 수가 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상대의 밑바닥까지 다 알게 된다면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을 수 있다. 모름지기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것이 오히려 낫다. 상대에 대해 신뢰감을 떠나서 조금은 어려워하고 조금은 격식을 차리는 관계 속에서 신뢰와 존중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 항상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법이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서 세상을 살아가며 실수를 많이 한다.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마찬가지 이치다. 좋은 사람인지 알고 만났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스쳐가는 인연인지 알았으나 만나고 보니 평생의 인연으로 남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 항상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반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인연으로 삼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잘 구분해서 맺고 좋은 인연을 부디 내 인생의 보석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내 인생의 좋은 우군을 많이 만드는 것만큼 살아가며 큰 힘이 되는 것도 없다. 스쳐가는 인연은 그냥 보내라.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인연은 아니다. 인맥,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소위 인맥이라고 한다. 어디 가서 많은 사람을 안다고 함부로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인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모두 내 인맥이 아니다. 단지 얼굴만 아는 사이와 진정한 인맥은 구분되어야 한다.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고 거짓 없는 반가운 마음으로 나를 밝혀주는 것이
진정한 인맥이다. 진정한 인맥은 대부분의 사람이 망설일 만한 큰 부탁도 흔쾌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늘 그러하지는 않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러할 것이다. 만일 사소한 부탁조차 망설인다면 그저 얼굴만 아는 사람일 뿐이다. 인맥은 서로의 신뢰에서 우러나는 법이다. 신뢰가 최상의 인맥이다. 내가 그만한 사람이어야 상대도 나를 그만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많은 사람을 안다고 습관처럼 자랑하는 사람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사람은 내가 내세울 것이 없으면 주의를 판다. 본인보다는 주의를 내세워 인맥 자랑을 하는 법이다. 많이 친하지도 않은 상대를 무척이나 친한 것처럼 자랑을 하지만 대부분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누구를 안다고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인품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곁에는 좋은 인연이 머무르게 마련이다. 그러니 늘 스스로를 갈고 닦아 좋은 인연이 곁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기로운 꽃에는 벌과 나비가 끊이질 않는 법이다.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은 본디 남에게 옹졸하고 본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법이다. 나 자신과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인생은 유한하다. 생각보다도 무척이나 짧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짧은 인생 나의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 한다. 노는 것도 열심히, 일도 열심히 해야 한다. 또한 죽을 때까지 공부를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공부는 학교를 졸업하고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세상을 향한 공부와 스스로의 내면을 갈고 닦는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부터 주위에서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내가 서서히 누군가의 인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서히 내가 중심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인맥을 자랑하지 말자. 늘 내 스스로가 주위에 좋은 인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공감 능력을 키우도록 하여라. 예나 지금이나 남의 도움만을 받으면서 살라는 법은 애초에 없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마음이 저절로 평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저주한다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폐는 없어져 버릴 것이다. 여러 날 밥을 끊이지 못하고 있는 집이 있을 텐데 너희는 쌀이라도 퍼다가 추운 집에는 장작개비라도 나누어 따뜻하게 해주고 병들어 약 먹어야 할 사람들에겐 한 푼의 돈이라도 쪼개서 약을 지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이 있는 집에는 때때로 찾아가 무릎 꿇고 모시어 따뜻하고 공손한 마음으로 공경하여야 하고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집에 가서는 연민의 눈빛으로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잘 처리할 방법을 함께 의논해야 되는 것이다. 군자는 들고 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뻗을 자리가 아닌데 뻗치고 앉았거나 길이 아닌데 눈 감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고요히 몸을 자연에 내맡기고 대면으로 침잠할 뿐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나가야 할 때 나가고 들어야 할 때 들 뿐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소인은 늘 반대로 한다. 잘 되면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잘못되면 남 탓만 한다. 알량한 재주를 천하게 써서 남이 업신여김을 달게 받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다. 나가야 할 때 나가고 들어야 할 때 들 뿐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소인은 늘 반대로 한다. 잘 되면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잘못되면 남 탓만 한다. 알량한 재주를 천하게 써서 남이 업신여김을 달게 받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다.
이 끝에 낚이기 전에 차라리 물러나 고기를 낚아라. 불의로 권세에 빌붙느니 차라리 강호에 숨어라. 다산이 편지 중. 공감은 지능이라는 말이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자밀 자크의 공감은 지능이다 라는 책이 있다. 신경과학의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공감이라는 능력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키우고 목적과 필요에 따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기술임을 밝힌 책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중 유독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볼 수 있지만 아무리 해도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도 누구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데 누구는 타인의 감정과 말에 공감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 물론 부모를 포함한 주위의 사람과 관심을 더 받거나 덜 받고 자라서 그런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개개인의 지능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지능이 뛰어난 사람만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도 없다. 주위를 둘러보면 공부는 잘하지만 유독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흔하게 볼 수 있으니 말이다. 공감은 개인의 타고난 성향으로 자리 잡는다고 할 수 있지만 연습에 의해서 길러질 수도 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본인과 다른 점에 우선 주목한다. 그래서 내 장점을 봐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평소에 귀하게 대해야 한다. 나에게 공감해주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살아가며 내 말에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한 번 더 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타인도 마찬가지다. 공감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감을 해줘야 한다. 그러니 늘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기준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첫 번째가 물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업무적으로 만나는 사람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사람이다. 하지만 세 번째는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는 인연이니 크게는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생각해도 무리가 없겠다.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길 원한다. 그러니 만날 때마다 본인의 돈을 쓰고 부탁을 들어주는 호인은 만나기 힘들 것이다. 호인이라 쓰고 호구라 읽힌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사람도 가려서 만나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가 금전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도 정신적인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만날 수 있다. 아마도 금전적인 가치보다 더한 것을 얻을 수 있으니 소중한 인연이 될 확률이 높다. 물론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되어야지 이 또한 일방적이기만 한 만남이라면 오래가지 못한다. 업무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앞에 두 가지를 배제하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것이니 언급을 생략하겠다. 이 세 가지 중 무엇이 되었건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서로의 말에 공감을 해준다면 그것보다 즐거운 만남은 없을 것이다. 반대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상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쉽게 피로해진다. 세 가지 경우의 만남이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라면 무엇이 되었건 그 이상의 일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회의감이 들어 지금 만나는 목적마저도 퇴색될 수 있다. 그러니 우선은 나 스스로가 먼저 공감 능력을 키워 상대의 말과 행동이 잘 대응하는 것이 좋다. 서로의 만남이 공감이 가득한 시간으로 형성된다면 서로의 신뢰도 자연스레 쌓이게 될 것이니 말이다. 축구 이야기를 하는데 고개를 돌리고 옆 사람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 교육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시작하는 사람, 날씨 이야기를 하는데 양해도 없이 벌떡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 사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와 시선을 잘 못 마주친다. 눈동자가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인다. 지루해한다. 반면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상대와 대화할 때 눈을 응시한다. 메모를 한다.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하고 본인 의견을 말한다. 대화를 재밌어 한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많다. 친구 간에도 이성 간에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다. 가장 큰 상처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받는 것이다. 공감은 상대에게 상처가 아니라 따스함을 선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멋진 선물이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생각보다 참으로 많다. 가장 가까운 이와 대화를 나누며 공감하는 연습을 해보자. 그렇게 나의 좋은 습관으로 굳어지도록 만들어보자. 공감은 지능이라는 말이 있다. 공감 능력을 키워 상대의 마음을 다독여주자. 또한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노력하자. 솔직한 말. 너무 솔직하게 말할 필요는 없다.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솔직하지 말라고 하여 진실하지 말라는 것과 헷갈릴 필요는 없다. 솔직함과 진실함은 다른 것이다. 상대를 대함에 있어 늘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나친 솔직함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삼가는 것이 좋다. 이는 내가 살아오며 저지른 많은 실수 중 하나이다. 나는 내가 솔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며 거기에 부합하게 살기 위해 상대에 대한 말도 무척이나 솔직하게 하여 더러 상처를 준 적이 있다. 물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상대에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지나치게 솔직하게 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말을 할 때는 이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이득인지 손해인지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때로는 너무 솔직한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솔직하다고 생각해서 말하지만 그것이 상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 살아가며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살고자 해도 그렇게 살기 힘든 법이다. 세상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나의 모습과 언행에 문제가 있어 상대가 나를 싫어한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지나친 솔직함으로 불필요한 말을 하여 상대에게 상처를 주어 일부러 멀어지게 만들 필요는 없다. 늘 말을 할 때는 나의 이러한 솔직함으로 상대가 상처를 받지는 않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나는 거짓말 못해. 나는 숨김이 없어. 이런 생각으로 합리화하며 솔직함이라는 굴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자. 사람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엄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솔직함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여 타인에 대한 지적질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다. 때로는 알지 않아서 좋은 것이 있다.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 모든 것을 다 알면 좋은 일보다 괴로운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상대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은 굳이 알려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차라리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좋다. 그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배려가 될 수 있다.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가벼운 말.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된다. 말은 무거울수록 좋은 법이다. 말이란 것이 내뱉고 나면 이내 날아가 버린다. 특히 가볍게 하는 말은 더욱 쉽게 날아가 버리니 말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가벼운 말은 나를 가벼운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인식될 것이다. 사람들은 본디 타인을 평가하는 것을 즐긴다. 하물며 그것이 상대의 단점이라면 쉽고 빠르게 판단하여 결정 내리기가 무척 쉽다. 그러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중한 말로 상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쉽게 내뱉은 말은 쉽게 날아가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삼킨 말은 내 마음에 남아 좋은 밑거름이 된다. 그렇게 쌓인 밑거름은 잘 숙성되어 이후 성숙한 말 한마디로 재탄생할 것이다. 타인에게 비수가 될 수 있는 내 마음에 남긴 그 말들을 반면교사 삼아 늘 말의 무서움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말이 적을수록 좋다지만 좋은 말은 많이 해도 괜찮다. 나의 한마디로 상대를 기쁘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러한 말은 되도록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그로 인해 상대의 하루가 기쁨으로 충만한 날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상대는 그것이 나의 진심 어린 말인지 아니면 감언이설인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으니 늘 진심이 담긴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새해를 맞이하여 마음가짐과 행동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나는 어릴 적 새해를 맞을 때마다 1년 동안 공부할 과정을 미리 계획해 보곤 했다. 무슨 책을 읽고 어떤 글을 뽑아서 적어야겠다는 식으로 미리 작성을 해놓고 늘 그렇게 실천하곤 했다. 때로는 몇 개월 못 가서 사고가 발생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아무튼 좋은 일을 행하고자 했던 생각이나 발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산이 편지 중.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한다. 자칫 익숙한 것에 속아 새로운 것들을 만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구본용 저자의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 제목과 같이 익숙한 것과 결별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익숙한 것에 쉽게 젖어들기 마련이다. 반대로 새로운 것은 마주하기 두려워한다. 익숙한 것은 편안한 것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익숙한 것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모르겠는가? 하지만 익숙함은 사람을 안주하게 만들고 안주하면 결국 도태되기 마련이다. 익숙하고 편안한 삶 속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나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러니 가끔은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말했다.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 그는 세상 만물은 흐르고 있으며 단 한순간도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마치 같은 강물처럼 보일지라도 처음 발을 담갔을 때의 물은 이미 흘러가 버리고 없기 때문에 똑같은 강물이 아니라는 의미다. 세상 만물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흐르고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능동적인 변화의 시작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부터다. 새로운 것을 찾아 끊임없이 탐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열매는 새로운 가지에서 열리는 법이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관계로부터 비롯된다. 새로운 인연을 통해 새로운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매번 만나는 사람과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 비단 이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습관에 젖어 있는 또 다른 익숙한 것들을 버리는 연습이 계속해서 더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며 살아간다. 내가 가방을 만든다면 가방을 만드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내가 사업을 한다면 주위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이다. 골프를 친다면 골퍼들이 있을 것이고, 책을 쓴다면 작가와 강사가 주위에 늘 함께할 것이다. 술을 즐기면 그의 곁에는 술꾼들이 함께할 것이고,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의 곁에는 책을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할 것이다. 세상은 이렇듯 끼리끼리 만나 어울리는 것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좋은 모임을 가져야 한다. 운동을 포함하여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취미를 만들어 보자. 취미를 통한 새로운 모임을 시작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를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나고 스스로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떠나 만나는 것만큼 홀가분하고 편한 관계도 드물다.
학창시절의 인연이 평생 갈 수도 있지만 좋은 모임을 통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평생의 인연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 새로운 모임을 통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보자. 내가 직접 만든 모임이어도 좋고 부지런한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모임이어도 좋다. 관계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도 좋을 것이나 주변인으로 머물며 그것이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내 삶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좋은 모임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나고 또 스스로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너무 많은 모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살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너무 많은 모임은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 모임의 수는 적당히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임에 참석하고 심지어는 하루에도 몇 개씩의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항상 나와 내 가정을 우선시하고 적정선에서 모임을 갖는 것이 좋다. 책 또한 마찬가지다. 익숙한 책과 결별하는 것이 좋다. 명확히 말하자면 조금 불편한 책을 읽어야 한다. 항상 나에게 익숙한 책, 읽고 싶은 책만 읽으면 사람이 지식이 늘 한자리에 머물게 된다. 내가 읽고 싶은 책만 읽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편하지만 읽을 필요가 있고 읽어야만 하는 책들을 접해보자. 내 지식의 한계를 깨고 더 넓은 사색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다면 참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발전이 없다. 때로는 하기 싫지만 나의 발전을 위해서 귀찮음과 싫음을 무릅쓰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이 와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자의에 의해서 연습해 나갈 필요가 있다. 책도 생활도 인간관계도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면 뜻밖의 선물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 평소 꾸준히 연습해 나가는 것이 좋다. 매너리즘에서 비롯되는 손실은 생각보다 큰 법이다. 무조건 익숙한 것을 배척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멀리하고 현명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무엇이든 익숙해지면 소중함을 잊기 마련이다. 익숙한 것과 소중한 것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혼동하고 있다. 익숙하다고 하여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소중하다고 하여 꼭 익숙한 것도 아니다. 평소 자주 왕래하는 지인들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내가 아끼는 물건들이 전제가 될 것이다. 가끔 만나는 지인들과 아껴두고 가끔 사용하는 익숙하지 않은 물건과 같은 것들이 후자가 될 것이다. 익숙한 것은 익숙한 대로, 소중한 것은 소중한 대로 필요에 따라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켜나가자. 익숙한 것과 무조건 결별하라는 말이 아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예부터 장은 묵을수록 좋고 사람은 오래될수록 좋다고 했다. 그러니 익숙한 것과의 결별 속에 오래된 인연과의 결별은 굳이 포함하지 않아도 좋다. 자칫 익숙한 것에 속아 새로운 것들을 만날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늘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천하의 사물은 모두 지킬 것이 없다. 그러나 오직 나만은 마땅히 지켜야 한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드는 것은 집과 땅 같은 것들이다. 진정 지켜야 할 나는 내버려 둔 채 달아날 염려 없는 물건만 지키려고 난리다. 내가 나를 잃으면 그 많은 물건을 다 지녀도 내 것이 아니다. 한번 떠난 나는 돌아올 줄 모르고 주인 잃은 빈집에 헛개비만 산다. 이익과 명예, 부귀와 여색에 빠져 떠나버린 나를 어디서 찾아 데려올까? 육자정이 말하기를 우주의 일이란 자기 내부의 일과 같고 자기 내부의 일은 바로 우주의 일이다고 하였다.
하루라도 이런 생각이 없을 수 없나니 우리의 본분이 애초에 가볍지 않도다. 사나이의 마음가짐이란 마땅히 광풍제월, 비가 갠 뒤에 맑게 부는 바람과 밝은 달과 같아 털끝만큼도 가린 곳이 없어야 한다. 무릇 하늘이나 사람에게 부끄러운 짓을 아예 저지르지 않는다면 자연히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안정되어 후연지기가 저절로 우러나온다. 만약 포목 몇 자, 동전 몇 입 정도의 사소한 것들에 잠깐만이라도 양심을 저버린 일이 있게 된다면 이건 기상을 걷고 정신적으로 위축받게 되나니 정말로 주의토록 하여라. 다산이 편지 중. 소탐대실 하다가는 큰일을 마주한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경우를 종종 만날 수 있다. 그럴 때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한 걸음 물러서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해야 한다. 모든 불안은 늘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직장에서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에서의 불화도 그렇고 친구 간의 오해도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사소한 자존심으로 다툼이 생기고 그 다툼으로 인연이 끊어진다. 사소한 것이 싸움으로 번져서 사람이 죽고 사는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 사소한 것은 져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것을 이긴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인생의 승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부디 소탐대실하지 말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가족 간에는 더욱 사소한 것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아야 한다.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한다.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은 귀한 줄 모르고 귀한 것도 자주 대하다 보면 사소한 줄 안다. 이것은 내가 살아오며 많이 저지른 실수다. 모두가 이런 실수를 답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다정히 대하고 사소한 것은 못 본 채 하고 넘어가는 아량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렇게 쌓은 참을 인으로 인해 나와 주변이 편안해진다. 시간이 지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비거리라고 생각했던 거의 대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나는 저런 꼴은 절대 못 봐.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건 절대 못 참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다. 하지만 세상에 절대라는 것도 원래라는 것도 없다. 또한 내 기준에서 옳은 것이 상대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사소한 일에 자존심을 세우고 목숨을 걸었다가는 내일 시비거리에 휘말려 정작 내가 하고자 하는 큰일을 이루기가 힘들다. 사람이 목숨을 걸어야 할 때 걸어야지 목숨이 몇 개라고 살아가며 쓸데없는 일에 그래도 많은 목숨을 건단 말인가. 스스로가 진정 목숨이 9개인 고양이의 화신이라도 된 줄로만 아는 것인가. 화가 올라올 때는 항상 심호흡을 하며 화를 누그러뜨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좋다. 그럼 웬만해서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 일이 없다. 나의 내면과 육신을 손상시키는 일 또한 줄일 수 있으니 이를 꼭 기억하는 것이 좋다. 늘 모든 화는 한순간을 참지 못해 일어나는 법이다. 부지 불식간에 일어나는 화를 한순간 참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일 또한 줄어들 것이다. 살아가며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며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힘은 정말 필요한 일에 값어치 있게 정성을 다해 쏟아야 한다.